산타페 MX-5 산타페 풀체인지 디자인이 갑작스럽게 밤 12시가 넘은 시점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외장은 예상도를 그리시는 분들이 요새는 똑같이 그리기 때문에 좀 익숙해요. 간략하게 인상을 말씀드리면 정말 강인하고요. 각진 디자인,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잘 뺐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산타페가 머릿속에서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변화를 가져갔다고 보시면 되고, 앞, 뒤로 현대 로고를 약간 아이코닉하게 바꾼 H자 형상이 구석구석 박혀있죠. 뒤쪽에 테일게이트에 달린 창문이 굉장히 광활하게 마치 테라스를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휠베이스 상당히 길어 보이고요. 자세한 제어는 8월 10일에 온라인으로 공개된다고 하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실내 아닙니까? 이 도어 쪽에 우드 트림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현재 소나타 모델과 동일한 우드 재질이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우드 패턴도 가로로 결이 나 있어서 거실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드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드 트림 앞에 문골이 상당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SUV들은 문을 여는 도어 캐치 부분이 상당히 크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에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요새는 앰비언트 라이트에 그렇게 인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도어 쪽 앰비언트 라이트는 간접등, 은은하게 빛이 나오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직접등보다는 간접등으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트림마다 다르겠지만 이쪽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죠. 지속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친환경 인조 가죽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도어 버튼은 다른 차량들과 동일할 걸로 생각해요. 가장 하단에는 차일드 락 버튼이고요. 그 바로 위에는 윈도우 스위치 달려 있을 거고요. 그 위에는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버튼들이 달려 있을 거고, 사이드 미러를 또 수동으로 접고 펴는 버튼이 달려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스티어링 휠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트림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죽이 적용돼 있을 거고요. 투톤이 적용됐습니다. 전체적인 형상은 3스포크 스티어링 휠인데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운전할 때 3시, 9시 방향을 손으로 잘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운전하실 때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한 손으로 잡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 가운데에 손을 넣을 수도 있고요. 양쪽으로 손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홈 커버 쪽에는 현대 로고가 빠지고 가로로 긴 인터랙티브 LED 라이팅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시거나 후진 기어를 넣으시거나 음성 인식을 사용하신다거나 다양한 환경에서 차와 나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구나를 LED 라이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 왼쪽에 보면 버튼 4개와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 하나, 그리고 돌릴 수 있는 버튼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왼쪽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하는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상단의 왼쪽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혹은 HDA를 작동시키고 끌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 오른쪽에는 계기판의 가운데 화면에 어떤 걸 표시할지 이런 걸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인 것 같고, 하단의 왼쪽 버튼은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하시거나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을 사용하실 때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실 텐데, 한번 누르실 때마다 4, 3, 2, 1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겠고요. 그 오른쪽에는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 길게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를 끄고 켜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는데요. 역시나 버튼 4개, 위아래로 조작하는 버튼 하나, 돌릴 수 있는 버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돌리는 거는 음량 조절 버튼이고, 이걸 누르시면 음소거가 될 거고요. 이 왼쪽의 버튼은 아마 전화를 거신다면 전화번호부를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블루투스 오디오를 듣고 계신다면 트랙을 옮기는 것,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채널 변경하는 것, 이 정도로 쓰실 거고요. 상단의 우측 버튼은 아마 음성 인식 버튼이 자리할 거고, 그 왼쪽에는 즐겨찾기 버튼이 자리할 겁니다. 하단의 왼쪽 버튼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할당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 하단의 우측 버튼,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 하단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자, 스피커는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스 상당히 음질이 좋고, 실제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은 음질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쓰실 일이 많이는 없는데 눈길 운전하실 때나 엔진 브레이크로 차량을 감속해야 할 때 사용하시겠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보면 컬럼식 기어 시프터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보면 기존 산타페에 있던 말도 안 되는 버튼식 기어 셀렉터보다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핸들에서 손을 멀리 이동하지 않으면서 기어를 변경할 수 있고, 적응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조작 편의성도 좋고 오작동의 가능성을 좀 낮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뒤에 와이퍼를 조절하는 레버나 이런 것들 상당히 길게 큼지막하게 빠져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기어 시프터가 컬럼식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센터 콘솔의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 듀얼 무선 충전
충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무선 충전이 하나밖에 안 되다 보니까 동승석에 자주 타시는 분들은 유선으로 충전하시던지 스마트폰 거치대를 하나 더 구매하셔서 구비해 두시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둘 다 한 번에 무선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 들어갈 스마트폰 사이즈도 없을 것 같고요. 이 가운데 바를 이용해서 차가 양옆으로 격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양쪽에 무선 충전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것 같고, 하단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적용해서 차량이 급격하게 정차하거나 차량이 급격하게 출발할 때 혹은 좌우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이 움직이거나 날아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잘 갖춘 것 같아요. 그 뒤편으로는 컵홀더 굉장히 크게 되어 있고요. 이건 뭐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그 이상의 사이즈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고, 형태가 좀 특이합니다만 사용해 봤을 때 불편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 앞쪽에 보면 이쪽에 C타입 단자 두 개가 있잖아요. 왼쪽 C타입 단자는 여러분들께서 충전하고 폰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변할 겁니다. 충전만 할 거냐 혹은 연결과 충전을 같이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는 C타입 단자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충전만 가능한 C타입 단자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이건 무선 충전이 시작되면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패드라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C타입 포트 오른쪽을 보면 UVC 버튼이 있습니다. 이 암레스트 밑에 있는 수납 공간에 UVC로 소독을 하는 램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구공에 최초로 들어간 기술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골프 장갑이나 핸드폰이나 안경이나 다양한 소지품을 소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UVC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넣고 닫으시면 소독이 돼요. 주의할 점은 UVC 버튼을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소독하는 물건에 변형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사용하실 때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밑에 공간 굉장히 광활합니다. 그 밑에 보면 층도 져 있고, 여기에 제가 감히 예상하기로는 1.5리터 페트병이나 작은 가방이나 신발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위로 공조 터치 패널 부분 쪽 보겠습니다. 위쪽으로는 역시나 홈, 맵, 서치, 미디어 버튼이 차례대로 자리에 있고요. 가운데는 비상등 버튼, 그러니까 오른쪽에는 식 트랙 찾는 버튼하고 즐겨찾기 버튼, 셋업 버튼까지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고요. 좌측에는 이 인포테인먼트를 끄거나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마련되어 있고, 우측에는 지도 축적을 변경하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 기능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밑에 공조 터치 패널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역시나 온도 조절하는 버튼은 큼지막하게 다이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이얼을 한번 누를 때마다 오토 에어컨이 3, 2, 1단계로 작동할 거고요. 온도 조절은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0.5도씩 늘어나고 왼쪽으로 돌리시면 0.5도씩 감소하는 그런 조작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트림에 따라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이 분명히 될 차종이기 때문에 조수석에서 온도 다이얼을 조절하시면 운전석 온도와 조수석 온도가 따로 설정이 돼서 따로따로 쾌적한 온도로 차량을 타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조수석 온도 조절 다이얼을 누르시면 싱크 버튼이 작동을 합니다.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의 온도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터치 패널을 보시면 베젤이 두꺼운데 좀 베젤을 줄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상당히 불편한데 물리 버튼으로 빼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열선 핸들을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인데, 이것도 요즘 대세에 맞춰서 2단계로 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는 공조를 끌 수 있는 터치 버튼과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방향 조절 버튼, 그리고 내기 외기를 조절하는 버튼 다양하게 있는 것 같고요. 최우측에는 조수석의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조절하는 터치 버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좌측부터 오토홀드 버튼입니다. 오토홀드 버튼 요새는 사용을 원하실 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시동을 껐다가 키더라도 다시 기억을 해주죠. 정차하실 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옆에는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하고 터레인 모드를 변경하는 건데요. 드라이브 모드는 아마도 아래 위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여기에 푸시라고 써져 있잖아요. 누르시면 아마 터레인 모드가 작동이 될 겁니다.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옆에 보면 아이들링 스탑입니다. 아마도 현재 이 모델이 2.5 터보 가솔린 모델인 것 같아요. 아이들링 스탑은 기본적으로 차량에 시동을 걸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정차하시게 되면 연비 효율과 환경을 위해서 엔진이 꺼지게 되는데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엔진이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경사로 저속주행 장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사로를 급격하게 내려올 때 이 저속주행 장치를 켜고 내려오시면 일정 속도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차에 무리가 없고요. 그 옆에는 카메라 버튼이죠. 서라운드 뷰가 무조건 적용이 되는 차종일 텐데, 이걸 짧게 누르면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혹은 서라운드 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원격 주차 보조 장치가 적용이 된다면 길게 누르면 아마 자동 주차가 시작이 될 겁니다. 차에 타서든지 차에 내려서 키로 조작을 하는 형태로 조작을 할 거고요. 가장 우측에는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쪽 송풍구 쪽 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송풍구 디자인도 외장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현대 엠블럼을 약간 아이코닉하게 바꾼 H자 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통일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면 역시나 우드 패턴 마련되어 있고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랑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이어져 있습니다. 소나타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실제로 스티어링 휠을 잡고 전방을 보면 시인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도어처럼 은은하게 나오는 타입이라서 한층 고급스러움을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옵션이겠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 당연히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인포테인먼트 화면 오른쪽에 보면 뭘 누를 수 있는 것 같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이 조수석 전면 부분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역시나 우리가 흔히 다시방이라고 부르는 이쪽 위에도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조수석에 타셨을 때 핸드폰이나 작은 짐들은 여기에 수납할 수 있어서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고 깨알같이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에 송풍구 밑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직접 등이죠. 약간 느낌이 BMW의 이전 앰비언트 라이트 느낌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수석 쪽 보면 이 도어 캐치 앞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네요. 운전석에서는 스티어링 휠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상당히 적극적으로 썼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수석 쪽 윈도우 스위치와 문을 열고 닫는 이 버튼은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에도 그렇게 고급스럽게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는 더 고급스럽지 않게 보일 것 같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트림은 캘리그래피 모델이기 때문에 크래시패드 역시 친환경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5년 만에 출시된 산타페 풀체인지 실내 보면서 어디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동안 산타페에 대해서 신차 출시 소식을 전달해 드리지 않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날림으로 전달을 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전달드리지 않았고요. 공식 재원이라든지 다양한 정보가 공식 발표되면 앞으로는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또한 저는 신차 구매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주는 채널입니다. 산타페 구매에 있어서 구매하는 요령들도 영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런칭을 앞둔 저의 매트 브랜드 카든에 에서도 산타페 풀체인지 출시 시점에 맞춰서 런칭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 오차가 없는 사이즈로 제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올류 산타페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와 빠른 정보 받아보시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산타페 풀체인지에 기대하는 점들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